자, 보면 나봐. 여기 봐. 나 뭐 하게? 나 뭐 하고 있게? 문을 열고 닫고 라고 표현하는 애들은 문을 안 배우는 애들이지. 나는 문을 뭐 하고 있니? 아, 문을 운동시키고 있어? 자, 문을 뭐 하고 있니? 회전. 돌리고 있죠. 됐어? 나 문을 회전시키고 있어. 됐어? 이 회전시킬 때요. 얘는 누구를 중심으로 둬요? 여기 경첩. 그죠? 이 경첩을 중심으로 얘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거 회전해줘. 그죠? 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니? 돌림이에요. 그게. 됐어? 실제로 보면 어떤 애들은요 12월 겨울방학 시작할 때부터 과학 시작해서 영재 시험 봐서 한과형 합격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과학 저 그동안의 과학 성적이 안 좋았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되고요. 요즘에 영재 시험 문제는 싸그리 다 서술형인 거 알아. 그러니까 답을 맞는 거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풀어가는 과정도 써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 과정을 천천히 꼼꼼하게 쓰는 연습도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서경관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한과형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공통인 학교들조차도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 문제가 대구, 대전이 좀 어려운 거 아세요? 똑같은 공통형이라도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를 한꺼번에 내놓고 너네 학교에서 쓸 것만 뽑아봐 이렇게 뽑는 거야 과학 문제가. 그죠? 수학도 그래요. 공통학교들은. 근데 똑같은 문제를 내놔도 뽑아놓으면 그 학교의 스타일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공통된 걸 뽑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하나의 큰 문제에 딸린 문제가 한 4개, 5개 있어. 근데 예술영재 같은 경우에 한 5개 있다고 쳐봐. 그럼 딸려있는 문제 중에 한 3개만 내. 나머지 뒤에 있는 4번, 5번은 원로 잘 안 내세요. 근데 그 4번, 5번까지 뽑아서 내는 학교가 대구하고 대전이야. 성격이 안 좋아. 그래서 똑같은 커다란 문제라도 그래서 그 문제 난이도가 체력 난이도가 달라 학교마다. 100점도 달라. 같은 문제라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거를 10점으로 볼 거야. 우리 학교는 이 문제를 5점으로 볼 거야. 이 100점이 달라요. 그래서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의 문제에서 꼬리를 물고 나가거든요. 깊이 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가도 돼. 항상 영재 시험 볼 때요. 우리 12월 26일 날 과고반도 이제 시작해요. 과고반은 12월 26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과고반에 12월 26일부터 시작했을 때 물리 1이 끝나고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물리가 끝나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요즘은 물리는 잘 안 하니까 물리 1 끝나고 나서 몰림 돌리면서 물리 보고 그리고 이제 과고반으로 가서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상위권 친구들 여러분하고 똑같이 영재 시험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재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12월 달부터 시작해주잖아 벌써. 근데 꼼꼼히 가시면 돼요. 생각하려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 지금 과학이 많이 안 돼서 영재 가는 거 포기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앞으로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대신에 그동안 너네들은 6개월 동안 들었던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조금만 집중한다 생각하고요. 따라오시면 되고. 아까보다 보이셨어요? 문제 푸는 양들이 늘었어요. 똑같이 20분 줬는데 문제 푸는 양들이 늘어납니다. 집중력의 문제야. 집중력의 문제야. 사실은 앞부분보다 뒷부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던 거 아세요? 앞에 30개보다 뒤에 30개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푸는 속도, 정답률 이런 것들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이거야. 그래서 조금씩 하면 돼. 걱정 마.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 과학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마치 물리 올림피아드 같은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야. 요즘 그렇게 안 나오고요. 사고형 문제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자. 고민을 많이 하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꼼꼼하게 어떤 문제를 보려면 기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아까는 운동의 기본적인 얘기, 벡터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자. 사실은 물리의 테마는요. 운동, 힘, 그리고 일과 에너지, 그리고 전자기, 유도. 요 네 가지 테마가 제일 많이 나와. 이 네 가지 테마가. 그리고 요즘에 가끔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빛이 나오는 이유는 정보 때문이야. 정보. 그래서 컴퓨터들이 로봇이 최단거리로 가잖아. 그걸 빛으로 표현하는 거야. 정보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파동이 갖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물리에서 나오는 용어는 이 네 가지다. 보시면 돼요. 자,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여러분들 일의 정의가 뭐니? 일의 정의 아까 했죠. 일은 일상생활에서의 일과 달라. 중학교 3학년 내신 공부하는 거야. 일은 반드시 어떤 대상, 어떤 물체에 뭐 주냐? 힘. 그렇죠.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켜야 된다고? 이동. 이거 일이라고 해. 그러니 어떤 물체 2kg짜리 A라는 물체가 있는데 내가 얘한테 10N의 힘을 줬어. 그래서 2m 밀고 갔어. 그럼 내가 한 일은 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한 일은 내가 준 힘 얼마에다가 10N에다가 밀고 간 거리 2m를 곱해서 얼마야? 사실은 20Nm야.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이야. 근데 이 단위가 복잡하니까 과학자의 이름으로 치환해서 됐어. 뭐라고 쓰는 것뿐이야? 줄. 이 줄의 원래 단위는 뉴턴미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나 이랬다고 하는데 물체가 움직일 때요. 내가 준 힘만 받을까?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물체가 움직일 때 다양한 종류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첫 번째는요. 내가 준 힘도 있고요.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뭐도 있을까? 그렇죠.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도 있대. 또 뭐도 있을까요? 중력. 그렇죠? 또 뭐도 있을까요?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수직 강력도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요. 각각의 힘을 좀 방해하는 물체를 이동시키면서 한 일이야.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내가 구한 건 사람이 준 힘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사람이 준 힘이라고 안 하고 그냥 힘이 한 일이라고 해서 그걸 구한 거야. 그러면 사람이 준 힘 말고요. 여기 있는 힘, 마찰이 한 일도 있어. 맞죠? 그리고 무슨 힘도 작용하니까 중력도 작용하니까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힘을 다 합하면 알짜 힘이 한 일도 있어. 맞아? 이런 것들. 수직 항력이 한 일도 존재하는데 어차피 중력이랑 크기가 같을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수직 항력을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한 일은 이거예요. 힘이 한 일은. 그럼 마찰이 한 일 불러. 20 곱하기 20? 마찰 20? 병신? 마찰 얼마? 4. 4. 아, 정신 안 차려? 정신 안 차려? 불러. 4N 곱하기 얼마? 2m. 그래서 마찰이 아니라 얼마? 8.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틀리는 거야. 3,000 곱하기 0 마이너스 고등학교에서 마이너스 안 붙이면 틀리고요. 중학교에서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어요. 중학교에서는 그냥 8줄이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마이너스 8줄이 없으셔야 돼요. 됐어? 우리 정확하게 배우자. 8줄, 마이너스 8줄이야. 이 마이너스가 왜 붙을까?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무슨 줄이야? 플러스 20줄이라는 뜻이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뭘 의미할까? 이 얘기예요. 자, 나 하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니? 방향. 그렇죠. 예를 들어 동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서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빨라요? 네. 기본에서 흔들리면 뭘 배웠다는 얘기야? 물리에서는 뿔만은 크기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물리에서의 뿔만은 방향입니다. 근데 보면 안 되냐? 물리에서요 방향을 갖는 값들을 쌓자고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그죠? 방향이 없는 값들은 뭐라 그런다고? 그렇지. 스칼라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1과 에너지는 스칼라일까 벡터일까? 스칼라. 우리요 중학교 때 배운 벡터는 하나밖에 없는 거 아세요? 힘밖에 없어요. 그러면 1과 에너지는 스칼라. 스칼라입니다. 우리가 배운 벡터는 힘밖에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스칼라 값이에요. 그러니까 1과 에너지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 그러면 1과 에너지가 방향이 없으면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방향이 아니야? 아니야. 스칼라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약속을 표현하는 거야. 이 플러스의 1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는 어디서 온 거냐면 보면은 얘가 플러스 힘이 되느냐. 이 플러스의 힘은 왜 플러스 힘이야? 뭘로 할까? 잘 보시면요. 물체가 가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플러스의 힘으로 해. 1을 구할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힘이라고 해요. 됐어? 그래서 사람이 준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현재 작용하니까 플러스의 힘이고요. 그 플러스의 힘이 한 일은 플러스의 1입니다. 맞아? 자,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마이너스의 힘이고요. 그 마이너스의 힘이 한 일은 마이너스의 1입니다. 알겠어? 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한 일 불러. 20뉴턴 곱하기 0. 0이죠.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없습니다. 됐어? 우리 아까 배웠죠?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도 또 90도. 그럼 그 방향으로 사용하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중력의 한 일은 0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 그림 그려놓고요. 중력의 한 일 얼마니? 그럼 병신들은 늘 얼마라고 할까요? 20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싶어. 아니라고. 물체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일 때 중력의 한 일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0이라고 해야 돼. 알자임의 한 일 얼마일까? 12주. 어떤 12줄? 플러스. 어차피 중력과 수직 항력은 같기 때문에 이게 수직 방향으로 합력은 0이야. 그쵸? 그럼 수평 방향은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4니까 됐죠? 네.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플러스 6N의 힘을 받은 거야.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그쵸?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6N의 힘을 받아서 2m 움직였기 때문에 알자임이 한 일은 플러스 12줄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총 이 일을 다 더해도 알자임이 한 일이 나옵니다. 맞아? 이렇게 구해. 자, 그래서 1을 구할 때요. 우리는 그동안 크기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 1에도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이라는 게 존재한다. 플러스의 1은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받은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받은 힘이 아니라 플러스의 1이고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1로 얘기한다. 맞아? 네. 근데 나 일 얼마만큼 할 수 있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무한대야? 아니죠. 모든 사람과 모든 물체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럴까? 그렇지, 내 새끼들아. 자, 일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그 일을 무한대로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불러. 그러면 봐. 나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어. 그럼 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최대 100이야. 맞지? 근데 내가 중간에 일을 했대. 40. 그러면 일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에너지는 얼마야? 60이지. 그치? 누가 봐도. 그러면 일을 했다라는
줄 알아? 에너지를 일로 뭐했다? 전환시켰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그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100 마이너스 40이어서 얼마다? 60이다. 얘기야. 그럼 이제 나 처음 에너지 60이죠. 근데 이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았대. 20. 그럼 저희 나중에 에너지는 얼마예요? 80. 80이죠. 에너지가 들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일의 에너지로 일을 에너지를 뭐 시켰다? 전환시켰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뭐 되는 거야? 전환되는 관계야. 이걸 수식으로 쓰면 60 더하기 20은 80이거든. 근데 여기서 보이니? 아들아? 1이 마이너스의 1이다. 1이 플러스의 1이다. 이게 뭘까? 마이너스의 1이라는 건 에너지를 뭐 시키는 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야. 너네가 말하는 에너지가 1로 전환돼서 에너지를 100이었다가 60으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이 마이너스 1이야. 그거 어딨어? 보여? 보여? 1 중에서 마이너스의 1은 에너지를 그만큼 감소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오는 동안 됐어? 네. 이 A라는 물체는요. 마찰이 한 일만큼 에너지가 반드시 뭐 된다? 감소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오는 동안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 줄었다? 8 줄었다. 그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 새끼 왜 줄어 에너지? 얘는 왜 마이너스 1이야? 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뭐 시킨다? 감소시킨다. 이 얘기야. 그럼 꼬매가 이거 보여? 플러스의 1은 에너지를 뭐 시키니? 증가시키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이 한 만큼은 에너지를 뭐 시킨다? 증가시킨다. 근데 그걸 동시에 받아. 동시에 받아. 어떤 힘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려고 그랬고 어떤 힘은 에너지를 감소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걸 동시에 받아?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에 오는 동안 에너지는 그럼 얼마만큼 변했을까? 저 새끼. 얼마만큼 변했을까?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는 일도 받았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려는 일도 여기서 여기에 오면서 동시에 받았어? 그럼 결국 얘는 여기서 여기로 오면 처음보다 에너지가 딱 얼마만큼만 변했을까? 12만큼 뭐 했을까? 이것인 거야.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애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는 일도 있었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려는 일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동안 총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만 보면 된다? 알짜리만 보면 총 에너지의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돼? 이해돼? 이 얘기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 60이야. 근데 중간에 일을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대.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일까요? 80.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에너지의 변화량 있니 없니? 그럼 그러면 다시 보자. 얘 에너지가 변했지. 왜 변한 거야? 얘는 일을 받아서. 얘 에너지 변했지? 왜 변한 거야? 일을 해서. 얘 왜 안 바뀐 거야?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면 절대 에너지는 변하는 게 아니야. 에너지가 변했다면 그만큼 반드시 일을 하거나 일을 받았다는 거야. 알겠어? 네. 그렇다면 보면은 일의 과학적 정의는 이거지만 일의 실제 의미는 뭘까? 그렇죠. 일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일은 에너지 에너지의 변화량을 1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에너지의 변화량을
됐어. 빠르기가 3됐어. 이 물체는 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받았죠. 얼마 받았을까? 2리터. 계산. 얼마 받았을까?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동안 저 물체가 받은 일이 얼마일까요? 4m. 받은 일이 얼마일까요? 모범을 알아요? 받은 일을 모범을 알아요? 8 아니야? 뭐야? 에너지 변화량을 보면 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얘 처음에 무슨 에너지 있어? 네. 운동. 그렇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식. 2분의 1 비교. 괜찮아? 낯설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 그죠? 나중 운동해야지. 그죠? 얼마입니까? 그럼 에너지 변화량 얼마입니까? 8. 8주.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8만큼 증가했어야 돼. 자, 그럼 얘가 플러스 1을 받았다는 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뭐 받았다는 거야? 시험. 몇 년쯤? 4년. 그렇죠. 1은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간거리가 몇 미터? 2미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힘에 따라 2를 곱한 값이 됐어. 네, 에너지 증가량이죠. 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구할 거야.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 됐어.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는 건 반드시 일을 하거나 받았다는 거야. 됐죠? 근데 에너지가 줄었으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늘었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고,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면 힘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요.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너지 종류 불러봐. 운동 에너지.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죠. 근데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가 변했어. 그럼 저 새끼는 뭐야? 1 받았던 얘기잖아.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받았다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만을 변화시켜요. 아무 일이 아무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결정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보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그거냐. 그렇죠. 위치 에너지의 종류가 하나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위치 에너지를 뭔지 말로 포텐셜 에너지 몇 종류 있게요? 세 종류. 병신. 자,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세 가지입니다. 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서 중3 때 배우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중력. 그래서 힘으로 간거리 이거 아닙니까? 그죠? 또 탄성. 탄성 포텐셜 에너지죠. 그럼 당연히 탄성 곱하기 간거리 이거 아닙니까? 그럼 임수율이 이렇게 해서 이거 x만큼 잡아당기는 동안 내가 준 힘. 내가 준 힘. 용수철은요 작용하는 힘과 늘어난 길이 사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일정한 힘 아니죠. 그러니까 x만큼 잡아당기는 동안 내가 줘야 되는 힘은 뭡니까? K, X 기억나? 용수철 상수에다 늘어난 길이 곱한 거 되겠어요? 네.
머리 있는 척 해봐. 이 기울기 뭐게?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값이죠. 그래서 x축분의 y축의 값이니까 됐어.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 맞아? 맞아? 민날비가 뭐게요? 뭐게요? 모든 그래프의 면적은 x축과 y축의 곱.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그러니까 뭐게요? 용수철의 해준 일. 그래서 용수철이 1을 받으면 용수철에 생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표현한다. 맞아? 그래서 이 면적 구하는 거 삼각형이니까 뭐가 필요하니?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kx. 맞습니까? 그래서 kx 제곱. 맞아? 자,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3개라 그랬어. 중력, 탄성력, 전기. 전기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전위. 허진쌤이 맨날 그러잖아. 그지? 그걸 우리는 그냥 전기 에너지 그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거 구하는 방법이 비트. 이거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초 시간.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어.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하는 건데. 됐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바로 중력의 합이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량은 탄성력의 한 일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좀 궁금해요. 나 뭐 그리고 있냐? 진짜. 자, 여기 있는 진자를요. 옴물을 눌려서 최대로 왼쪽에 높은 A까지 끌고 갔어. 그래서 손만 띵 하고 놀 거야. 됐죠? 이 원래 실의 길이 L, 요 각도 세타라고 칠게. 질량은 M이야. 자, 이걸 논다? 그럼 이 새끼 어떻게 되냐? 내려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러면 내가 여기에 딱 왔는데 멈출 수가 없어. 왜? 운동 관성 때문에 멈출 수 없어서 반대편으로 그냥 쓱 지나간 거야. 그치? 언제까지 가? 다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가겠지? 네. 그래서 반대편에 와서 여기를 B라고 할게. 자, 그래서 이 새끼가 여기서 출발해서요. A에서 B까지 갑니다. R자임이 어디 얼마일까요? 구하십시오. R자임이 한 일이 얼마일까요? 이 울림까지 본 새끼들이, 개놈의 새끼들이. R자임이 한 일이 얼마일까요? 미써, 너 올림 봤어 안 봤어? 어? 안 봤어요? 네. R자임이 한 일이 얼마일까요? A에서 B로 갈 때 이거. 네, A에서 B로 갔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R자임의 한 일을 찾아라. 구해라. 얼마입니까? 0입니다. 저건 꼭 구합니다. 적분하셔야 돼요. 허진쌤한테 구해달라고 해서요. 적분하셔야 되는데. 보면 R자임이 한 일을 구해달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R자의 힘을 구해서 그 힘으로 강근을 곱하고 싶은 충동. 그죠? 그러니까 꼭 구합니다. R자의 힘이 한 일만큼 뭐의 변화가 생긴다? 온도 변화지. 여기서의 속도 얼마? 0. 여기서 속도 얼마? 0. 여기서 속도 얼마? 0.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 0.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 0.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
전멸당하는 새끼들이 병신인 거죠. 이제 알겠죠? 알짜임이 한 일은 알짜힘을 구해서 한 일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야.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 네. 중력이 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하는데? 일체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맑게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너네들의 허점을 노려서 틀릴 만한 것들을 주는 거잖아. 똑같은 문제도요. 어렵게 물어봐야 틀리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갔을 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안 틀릴 거예요. 근데 A에서 B로 가면서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저게 킬로그램이 돼요. 무슨 말이야? 밝게 알아두라고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야. 충격량 구해. 뭐 구하라는 얘기냐?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게요. 됐죠?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충격량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알짜임 구해서 거기다가 그래서 걸린 시간을 곱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충격량 구하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운동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시면 되고요.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운동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 볼 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되겠어? 가능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너지는 일한 양만큼의 변화량에 의해서 생겨지는구나. 그래서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이게 작년 과거 입시 문제.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같은 물리량 아닐까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같은 물리량인 것 같은데. 자, 같은 물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데가 아니고. 네. 왜요? 서로 변환될 수가 서로 변환될 수 있으니까. 변환이 아니고 전환. 전환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같은 물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합격이에요. 왜? 정확하게 자기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근거를 댔으니까. 근데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라고 얘기한 아이도 합격했습니다. 왜요? 에너지는 한정 되는데 얘는 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물리량이냐 다른 물리량이냐 이거 열린 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정답이고요. 이렇게 대답해도 정답인데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됩니다. 일과 에너지를 같은 물리량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합격한 친구들은 든 근거가 뭐라고 하냐면 같은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줄. 서로 전환되는 관계입니다. 이거 두 가지 얘기하다가 합격했습니다. 근데 일과 에너지가 같은 물리량이니 다른 물리량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물리량이에요 라고 얘기한 친구도 합격했죠. 근데 사실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물량적으로 보면. 왠지 아세요? 일은 에너지가 아니고요.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니? 아니죠. 충격량은 운동량이 뭐예요? 변화량입니다. 아세요?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일과 에너지는 다른 물리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같은 물리량이라고 여러분들이 근거를 대고 설명해도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됐죠?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과 에너지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증명해봐. 증명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알짜임이 한 일이라는 걸 증명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정확하게 알짜임의 한일과 같습니다. 근데 너네 이거 배웠어. 증명해봐.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증명해봐. 말을 할 거면 정확하게 가서 증명해. 자, 써. 과정을 써보세요. 알짜임의 한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나?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처음에 물체가 속도가 처음에 V제로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고 있어. 이 물체의 가속도는 A고요. T라는 시간 동안의 간거리가 S라고 치자. 됐어. 네. 그랬을 때요. 우리는 T초 지난 후에 이 물체의 나중 속도는 됐죠? 구할 수 있죠?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걸 더하면 돼. 그럼 이 속도 늘어난 양을 어떻게 구하니? AT. 맞아? 자, 봐. 가속도가 3m/s 제곱이야. 한국말은 무슨 뜻이야? 1초의 속도가 30 빨라져요. 그럼 2초 지나면 얼마 빨라져? 6. 3초 지나면 그 9를 어떻게 구할 거야? 3 곱하기 3이죠.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이게 속도 변화량이죠. 그러니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양을 더하면 돼? 맞지? 근데 속도 늘어난 양을 어떻게 구한다고? AT. 이게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이었어. 맞죠? 네, 나중 속도 이렇게 구해. 두 번째,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 어떻게 구하니? 간거리. 2분의 1의 지점은 간거리는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공식이죠. 그런 거예요. 자, 만들자. 사각형. 뭡니까? T 곱하기 V0니까 V0. 삼각형. 2분의 1. 맞아? 근데 이렇게 구하면 병신이죠.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잘라서 이 사각형 넓이 구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죠. 이거죠. 다시 그렇죠. 네.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유일한 공식은 EAS는 근력에서 근력을 이에요. 맞아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면 돼. 맞아? 요거 보자. 보면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고요. 알짜 힘. 알짜 힘 F라고 치자.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가 S라고 치자.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 자, 알짜 힘 F는 MA. 거기다가 간거리 S. 맞아? 이게 알짜 힘의 한 일이야. 보여? 그러니까 AS 자리에다가 2분의 1 요거 넘겨가지고 요거 대입해도 똑같지? 분배해봐. 그러면 이거죠. 이겁니다. 알짜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등가속도 공식이에요. 사실 이걸 정리해서
공식이 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만든 공식이 얘라고요. 알겠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이라는 건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됐죠? 자, 그러면 에너지는요. 일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바뀌어.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있죠? 이거 두 개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냐 안 되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니?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러니? 그걸 보존력이라고 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들을 보존시킬 수 없어. 그래서 아니 비보존력. 맞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뭘까? 물론 탄성, 전기. 딱 세 개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그 힘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무슨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게 저 세 개밖에 없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탄성력과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안 배우니까 이 공간에는 중력만 작용해 공기 저항과 마찰은 존재하지 않아. 그거 무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어. 이 뜻이거든요.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 셋 중에 어떤 힘이 작용해도 그 공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반드시 변해야 돼. 이거를 뺀 나머지 힘 중에 뭐 알아? 마찰력. 불러 이 새끼들아. 사람의 힘. 맞아요. 사람의 준 힘. 또!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힘을 많이 배웠는데 이 썩을 놈들이 부력! 마찰력! 또! 좀 전에 너네 풀었잖아 이 새끼야.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해. 무조건 변해. 맞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작용하는지 그렇지 않고 비보존력도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에너지는 보존되죠. 무조건 보존돼야 돼.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 에너지는 무조건 뭐 된다? 보존된다. 근데 꼬맹아 어떤 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대.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거든. 한 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똑같은 말. 무슨 말일까? 나머지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에너지를 많이 생기게 하려면 다른 에너지를 많이 뭐 시키면 돼? 감소시키면 돼. 수력 발전이 뭔 줄 알아? 물의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감소시키는 만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의 위치 에너지를 많이 시키려면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감소시키려면 물을 훨씬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야. 맞죠? 네, 잠깐 끌어다 하죠. 10분만 줬다 해. 얼른 잡게! 내가 수업을 졸리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있어. 꺼져. 임지성 죽어라. 꺼져. 임지성 죽어라.